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 때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솔직해지고 싶어지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한 투명성이 항상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어떤 것들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특정 사안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에 자신만 간직하고 싶은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속임수나 사람들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며 개인적 경계가 존중받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몇 가지 선택적인 사안을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얼마나 큰 평화가 찾아올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5가지를 이해하면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고 말년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재정 결정과 자산 나이가 들수록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는 돈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재정 상황에 대해 완전히 개방적이면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축, 투자, 심지어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해 놓았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면 원치 않는 조언, 압박, 심지어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 돈에 대한 관점이 다를 때 더욱 그렇죠. 일부 가족 구성원은 선의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걱정이나 의견은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경우에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래 누군가가 자녀들과 재정 계획을 공유한 후 그들의 결정이 매번 의문시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친구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압박을 받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죠. 집을 줄여야 한다든지, 다르게 투자해야 한다든지, 손주들을 위해 더 많이 남겨놓아야 한다는 식으로요. 조언을 요청했을 때 받는 것은 한 가지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의 개인적 선택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금세 짜증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정 상황을 완전히 공개하면 그 지식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개인적 통제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최선의 재정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일지라도 항상 여러분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써도 괜찮겠어? 라거나 지금 일부를 나눠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같은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지켜보고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과 재정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산 계획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전달하는 것은 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돈의 액수, 여러분이 자신에게 쓰는 돈, 심지어 새로 한 투자 여부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관리할 몫입니다. 재정 사안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의견이나 압박 없이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면 소래야 비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두 번째, 긴급하지 않은 건강 문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때로는 모든 작은 통증, 불편함을 가족과 공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의료 문제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사소한 문제로 그들을 압도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작은 건강 문제를 공유하면 불필요한 걱정, 스트레스, 심지어 가족이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을 위해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절 통증이나 피로 같은 작은 문제를 언급했는데 갑자기 의사를 만나야 하는지, 식단을 바꿔야 하는지, 새로운 보조제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거죠. 특히 젊은 가족 구성원들은 선의를 갖고 있지만 그들의 걱정은 압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그들이 치료법을 조사하고 약속을 잡아주고 너 정말 건강을 더 잘 챙겨야 해 같은 말을 하죠. 마치 여러분이 수십 년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오지 않은 것처럼요.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소한 건강 문제라도 계속 이야기하면 가족이 여러분을 실제보다 더 빨리 쇠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연약하거나 무능하다고 가정하고요. 일단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면 그 인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여러분을 특정 활동에 포함시키기를 주저하거나 여행 능력을 의심하거나 무릎이 그날 좀 더 아프다고 말한 것뿐인데 추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족의 지원이 필요한 주요 건강 문제는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를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부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필요한 개입이나 스트레스 없이 건강을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자신의 웰빙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이 통찰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2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종 아이콘을 켜두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 갈등에 대한 진정한 생각 가족 역학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형제간의 다툼, 성인 자녀들의 원한, 서로 맞지 않는 대가족 구성원들. 이런 일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오래 살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 다시 떠오르는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조언을 주거나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정확히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주 그렇게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쟁을 중재하려다 양쪽 모두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거나 도움을 주려던 강한 의견이 나중에 오해받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가족 갈등은 여러분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게 힘든 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 넘어갈 때 그들은 격앙된 순간에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편을 들거나 강한 의견을 표현하면 논쟁이 오래 잊혀진 후에도 여러분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젊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의견에서 중요합니다. 사위, 딸의 양육 방식, 친척의 삶의 선택에 대해 진짜 생각을 말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정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이 판단받거나 비판받았다고 느끼면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좋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는 조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거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감정적 거리가 생기고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 중 하나는 선택적 침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동의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상황에 대해 의견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견을 주는 대신 때로는 최선이 되기를 바란다거나 네가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 믿어. 같은 간단한 대답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드라마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생각을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평화를 유지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내린 선택, 놓친 기회,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후회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가족과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일, 커리어를 어떻게 다뤘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삶을 형성한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직이나 자기 성찰로 보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과거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면 자녀들은 종종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일에 덜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면 자녀들은 내가 충분히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하거나 다른 꿈을 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한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 말은 남아서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원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사랑에 대해 무해하게 이야기해도 배우자나 가족이 자신이 두 번째 선택이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멀어진 우정이나 놓친 기회에 대해 반성하는 것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알고 있던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 대신 과거에 갇힌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후회는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처리하고 배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더 자주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뿐입니다. 과거는 다시 쓸 수 없지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이 통찰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4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종 아이콘을 켜두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재정 상황의 전모도는 어떤 가족에서도 가장 복잡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지만 긴장, 오해, 심지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은 재정 상황에 대해 가족과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축했는지, 무엇을 남길 계획인지, 심지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까지도 말이죠. 이는 자연스러운 충동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특정 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 계획이나 긴급 상황에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처럼요. 그러나 돈에 대해 너무 개방적이면 때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 점을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했던 평화로운 관계 대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 너무 많이 밝히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일입니다. 가족이 여러분이 넉넉한 저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부 친척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니 좋네요. 같은 말로 시작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은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도움을 기대하거나 상속받기를 바라는 미묘한 암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 혹시 저희 집 수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거나, 할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우리 아이들 교육비에 좀 보태주시면 좋을 텐데. 같은 말이 슬며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들릴지 몰라도 반복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얹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족의 은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사랑받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많이 걱정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재정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즘 물가가 올라서 저축을 쓰고 있다고 말하면 자녀들이 엄마, 왜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어? 라거나 우리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도왔을 텐데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그저 비판이나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알게 된 가족이 과도하게 보호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엄마 혼자 결정하면 안 돼. 우리한테 맡겨 같은 말로 이어질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여유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돈은 관계를 바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변하면 그 관계를 예전으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털어놓은 정보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립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 더 많이 알면 그들은 여러분이 요청하지도 않은 재정 조언을 줄 자격이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빠, 그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 게 위험하지 않아? 라거나 할아버지, 이제 집을 줄이고 아파트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조언이죠. 처음에는 그저 의견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반복되면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 어떤 이들은 여러분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를 관리할 능력을 빼앗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이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최선인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이 공유한 세부 사항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부터 재정 상황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런 간섭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한 70대 노인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저축액을 솔직히 말한 후 자녀들이 그의 소비 습관에 대해 끊임없이 간섭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자녀들이 그 돈을 그렇게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라며 반대했고 결국 그는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죠.
그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텐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지키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65세 이상이라면 이미 수십 년간 스스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게 내버려 둬야 할까요? 재정 상황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율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재정 고문이나 유산 집행자, 이 있다면 계획을 적절히 문서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산 분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정보는 가족과 공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입원한다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알아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필요한 것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저축액, 최근 투자 내역, 혹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쓴 돈의 세부 사항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 공유하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세부 사항을 자신만 간직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 긴장, 원치 않는 조언을 피하면서 자신의 재정적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논의가 사람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주제가 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 기대, 권력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되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 프레임에 맞춰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많으면 돈 많은 어른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여러분을 규정짓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변화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역할에 갇히게 될 수 있죠. 반면에 재정 상황의 전모를 비밀로 유지하면 여러분은 그런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은 여러분을 돈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로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재정은 여러분이 관리할 몫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수십 년간 일하고 저축하고 계획하며 쌓아온 결과물입니다. 일부 세부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재정적 기대가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구축되도록 보장합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후 자녀들이 서로 경쟁하며 누가 더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다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결국 가족 모임에서조차 편안함을 잃었죠. 이런 일을 피하려면 여러분은 재정의 전모를 자신만 간직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화와 관계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논의한 5가지를 잠시 되새겨보세요. 특정 것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비밀스럽거나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화, 존엄, 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무엇을 감추는지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무언가를 공유한 후에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나요? 혹은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나중에 그게 옳은 결정이었다고 깨달은 적이 있나요? 지혜는 종종 경험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독립성, 관계의 질이죠. 공유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연결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5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재정 결정과 자산, 긴급하지 않은 건강 문제, 가족 갈등에 대한 진정한 생각,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재정 상황의 전모.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비밀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을 우선시하고 보호하고 싶은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삼가는 것이 현명한지 가르쳐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정 것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왜 비밀스럽거나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했는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재정 상황을 모두 공개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은 조언은 압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왜 그렇게 썼어? 라거나 그건 손주들에게 남겨야 하지 않아. 같은 말들이 시작될 수 있죠.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반복되면 여러분의 독립성과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평화와 존엄을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며 때로는 그들의 반응에 의존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간의 인생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지, 무엇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존엄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외부의 간섭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그들은 의도치 않게 여러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 사안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인 셈입니다. 관계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무척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사랑, 신뢰, 상호 존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면 오히려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족 갈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저 공정하게 상황을 해결하려 했을 뿐인데 한쪽은 여러분이 편을 들지 않았다고 느끼고 다른 쪽은 여러분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다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오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보다는 약화시킵니다. 반면에 침묵을 선택하고 나는 너희가 잘 해결할 거라 믿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중립을 지키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의미 있게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무언가를 공유한 후에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 친구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한 후 갑자기 자녀들이 그의 소비 습관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빠, 그 돈을 그렇게 써도 괜찮아? 라거나 혹시 우리를 위해 더 남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심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죠. 차라리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걸.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무언가를 공유하지 않은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지켰던 순간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나중에 그게 옳은 결정이었다고 깨달은 적이 있나요? 저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대 한 분이 과거에 자녀를 키우며 했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후회한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자책감을 느낄까봐 걱정됐어. 내가 그걸 혼자 안고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지. 이 선택은 단순히 침묵을 지킨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호했고 그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감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종종 경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20대, 30대였을 때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그 경험들은 여러분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사소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는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독립성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관계의 질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결정짓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유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유를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모든 것을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강 문제나 유산 계획처럼 가족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적절히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최근에 샀던 작은 사치품이나 무릎이 살짝 아팠던 순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선택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알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관여하려 들고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간 스스로 결정을 내려왔고 그 능력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보존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공유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지나치게 깊이 들어오게 되고 이는 오히려 갈등이나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여러분은 그들과의 연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과거의 후회를 털어놓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여러분을 여전히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연약하거나 과거에 얽매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관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통찰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재정 문제를 가족과 덜 나누기로 했어. 그게 내 평화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이 남긴 한마디가 이 콘텐츠를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이 커뮤니티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겁니다.